자, 또 뭐 부동산 이제 대책이 또 하나 나왔는데요. 자, 지금까지 19번의 대책은 주로 이제 수요를 좀 억제하는 쪽에 이제 대책이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이제 좀 대규모로 이제 공급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그런 뭐 대책이었다는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. 자, 근데 뭐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. 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하는 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한번 보면은 이런 거죠. 자, 일단 뭐 국토교통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2022년까지 그러니까 뭐 그 3기 신도시 이렇게 신도시 쪽뿐만 아니라 서울 도심 안에 그런 거죠. 그러니까 서울 안에 약 한 7만 가구 정도의 부지를 확보를 하겠다. 네, 그래서 22년까지 뭐 다 짓겠다 이런 건 아니고 일단은 부지를 이제 확보해야지 이제 뭐가 진행이 되니까 그렇죠.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이 7만 가구 안에는 일단 뭐 가장 지금 핫한 아까 뭐 앵커 오프닝에도 잠깐 나왔지만 용산 이제 정비창 부지처럼 이렇게 그렇죠. 지금 코레일 부지라든지 이런 어쨌든 간에 국토부에서 가용할 수 있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유휴토지다 이렇게 합니다. 그러니까 땅은 있는데 아직 뭔가 특별한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것들이죠. 이런 유휴토지를 활용을 해서 약 한 15,000가구 정도를 공급을 하게 됩니다. 자, 그리고 또 하나가 이번에 이제 그 또 새로운 개념이 하나 나왔는데 그걸 보고 공공재개발이다. 자, 지금까지 뭐 재개발이라고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민간에서 재개발 뭐 위원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잘 마련해가지고 거기에서 뭐 이제 아파트를 짓거나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LH나 SH가 서울에 있는 재개발에 직접 시행자로 참여를 하는 이런 어떤 공공재개발이라는 개념이 하나가 또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약 한 4만 가구 정도를 이제 또 공급을 하겠다. 그리고 이제 나머지 15,000가구는 지금 서울 시내에 이제 그 뭐 영등포라든지 구로라든지 물론 이제 성수동 쪽도 있죠. 뭐 이런 어떤 지역들 준공업 지역들을 잘 활용을 해서 이쪽에 이제 그 아무래도 뭐 좀 낮추는 거죠. 그러니까 산업 비율이 원래 산업 비율하고 주택 비율이 5대5로 이제 되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 주택 비율을 약 한 60%까지 올리고 산업 비율을 오히려 40%까지 낮추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지금 준공업 지역을 좀 활성화하겠다.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 한 15,000세대 그러니까 재개발이 이제 4만 세대가 되는 거고 15,000, 15,000, 3만이 되니까 7만 가구가 되는 거죠. 이런 부지들을 2022년까지 확보를 해서 2023년 말 2024년부터 이제 공급이 좀 되도록 하겠다. 뭐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다음에 또 하나가 2023년 이후에는 수도권에 연평균 약 한 25만 가구를 공급을 하겠다. 지금까지 뭐 수도권에 지금 3기 신도시 포함이긴 합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당장 지금 내년부터 분양 물량이 수도권에는 약 10만 가구씩 쏟아집니다. 그래서 뭐 내년 올해도 한 10만 가구 되겠네요. 그래서 10만 가구, 10만 가구, 10만 가구 이렇게 가다가 2023년 이후에는 약 한 연평균 25만 가구 정도를 공급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어요. 3기 신도시 포함이고요. 자, 또 3기 신도시 안에 지금까지 없었던 개념이 하나 나왔는데 바로 사전 청약제라는 게 되겠습니다. 자, 뭐 문재인 정부에서 뭐 아주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아니고요. 이게 2009년 이제 MB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사전 예약제라고 해서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진행을 했던 것을 이번에 이제 좀 도입을 해서 뭐 사전 청약제라는 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너무 뭐 내 집 마련하는데 이제 기다리기가 지루하니까 본 청약이 들어가기 전에 사전 청약을 미리 한 다음에 나중에 1, 2년 후에 본 청약이 되면 이때까지 자격 요건이 완비가 되면 그 사전 청약했던 분들을 100% 당첨시키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? 뭐 심리적으로 내 집 마련을 좀 미리 했다는 좀 그런 느낌을 받게 해서 지금 뭐 좀 조급함을 좀 풀어주려고 하는 특히나 지금 30대들이 지금 뭐 그 기존 주택을 사는데 지금 엄청나게 이제 많은 뭐 영끌이라고 해서 뭐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전 청약이라는 걸 통해서 그런 좀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겠다 뭐 요런 좀 제도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3기 신도시를 사전 청약제를 도입을 하고 그래서 내년에 약 한 9,000가구 정도 물론
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인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. 지금 뭐 3기 신도시 같으면 왕숙지구 남양주죠. 6만 6천 세대가 되고 지금 하남 교산 쪽에 약 한 3만 2천,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와보면 고양 창릉 쪽에 약 한 3만 8천, 그다음에 또 아래쪽에 부천 대장 쪽에 약 한 2만, 계양 테크노밸리 쪽에 약 한 17,000, 한 뭐 이 양쪽 해서 이쪽에 10만, 이쪽에 10만, 약 한 20만 정도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거죠. 그 중에서 일단 9천 가구 정도만 사전 청약제로 한번 해보겠다, 이런 얘기가 있고, 자, 또 하나 이번에 3기 신도시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그 발표를 한 거는 뭐냐면 패스트 트랙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. 그래서 패스트 트랙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뭐 선거제도 얘기할 때 뭐 많이 나왔던 바로 그건데요.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어떤 조건들, 뭐 또 그다음에 규제들, 이런 것들을 좀 완화를 해서 어쨌든 간에 3기 신도시 관련된 부분들은 패스트 트랙에 올려놓고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하겠다, 뭐 이런 의지로 보여지겠습니다. 뭐 전반적으로 이제 이렇고요. 자,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은, 자, 지금 서울 도심안에 7만 가구 중에서 15,000가구를 지금 용산역이라든지 서울역이라든지 이런 코레일 부지라든지 공공유휴 부지를 지금 활용하겠다는 건데요. 야, 뭐 가장 뜨거운 곳은 뭐 그렇죠. 코레일 부지 안에서도 역시 용산역 정비창 부지가 되겠습니다. 뭐 지금 뭐 당장 뭐 6일날 지금 발표를 해놓고 지금 당장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금 묶는 이제 심의가 지금 진행될 정도니까 얼마나 지금 용산역 쪽이 뜨거운지 뭐 알 수가 있겠습니다. 8천 가구 중에서 지금 뭐 예상되는 것들은 한 30% 정도, 그러니까 3824, 약 한 2,400가구 정도는 이제 공공임대 쪽으로 아마 갈 것 같고요. 자, 이 중에서 나머지 5,600세대는 일반 분양으로 가는데 5,600세대 중에서 약 한 4,000세대 정도가 민간 분양 쪽으로 갈 것 같고, 그다음에 약 한 1,600세대 정도는 이제 공공 분양 쪽으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될, 뭐 그렇게 좀 예측이 되고 있고요. 자, 일단 용산 쪽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. 뭐 너무 이제 마음고생들을 또 많이 해오셨죠. 뭐 2006년에 이제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이제 발표가 되면서 2007년에 용산 쪽에 국제 업무지구라고 해서 150층짜리 어마어마한 빌딩들이 들어오는 그런 국제 업무지구가 됐는데, 뭐 이것이 이제 또 그 2008년에 금융위기가 오면서 2013년에 이 거대 프로젝트 31조, 그러니까 단군 일의 최대 프로젝트라고 하는 31조짜리 프로젝트가 좌초가 됐습니다. 그러면서 코레일하고 이제 사업자 간에 또 소송이 또 계속 진행이 됐었죠. 그래서 진행을 못하고 있다가 2018년에 또 박원순 시장이 또 불을 한번 지른 적이 있습니다. 네, 여의도 통개발, 용산 통개발 얘기를 하면서 또 뜨거워지고 있다가 너무 또 갑자기 뜨거워지니까 뭐 박원순 시장이 어쨌든 간에 용산 통개발, 여의도 통개발 일단 좀 보류를 하겠다,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, 이번에 이제 또 그렇죠. 지금 뭐 그 중에서 약 한 17만 평 중에서 약 한 30% 정도를 지금 이쪽에다가 뭐 이제 주택, 아파트를 이제 공급하겠다, 뭐 이런 거죠. 자, 이번에 이제 이게 될지 안 될지 뭐 많은 분들이 뭐 걱정을 하도 이제 많이 좌초를 하다 보니까, 자, 그렇지만 이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뭐 다른 어떤 큰 걸 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를 지어서 뭐 분양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진행은 제가 봐도 될 것 같고요. 자, 일단 국토부에서 밝힌 거는 2023년까지 이제 사업 승인을 마무리를 하고, 아마 그렇다면 2023년 말이나 2024년 초가 되면 실제로 이제 분양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뭐 거주지를 뭐 서울로 옮겨야 된다, 아니면 용산 쪽으로 옮겨야 된다, 뭐 지금 이제 또 2년 거주 요건이 있으니까요. 자, 이런 부분들 어쨌든 가장 핫해 네, 정말 용산역 정비창 부지가 될 것 같고요. 자, 지금 뭐 서울역 쪽에도 북부 역사권 개발 쪽에 또 어쨌든 지금 불이 붙었습니다. 지금 서울시하고 지금 코레일 쪽하고 지금 또 하나 컨소시엄 이렇게 해서 지금 서울역 북부 역사권 개발도 지금 어느 정도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대부분. 그렇다면 이번에 이 한 500세대 건축하는 게 또 촉발점이 돼서 서울역 북부 역사권 개발도 지금 뭐 강북판 코엑스라고 할 정도로, 그렇죠. 여기도 약 한 1조 7천억 정도의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로 진행되는, 그래서 서울역 쪽도 좀 관심을 우리가 기울여 봐야 될 것 같고요. 뭐 오리동역 같은 경우에도 약 한 360세대 정도가 되겠고요. 자, 국경유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구청 부지에 약 한 500세대 정도. 자, 용산 유수지 또
500세대 정도가 또 추가로 됩니다. 자, 흑석동도 관심 많으시죠? 자, 흑석동 같은 경우에도 약 한 200세대 정도가 되고요. 자, 국공유지, 사유지 붙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. 가장 또 큰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영등포역 바로 옆이죠. 지금 쪽방촌 쪽에 지금 1190세대 정도가 또 대규모로 들읍니다. 지금 여기도 거의 뭐 한 35층 거의 뭐 대규모로 해서 이쪽도 또 크게 하나가 들어오고, 자, 또 서부 트럭 터미널 부지도 지금 계속 얘기가 나왔었던 건데 이번에 이제 950세대가 이쪽으로 지금 들어가게 되고요. 자, 공공시설 중에서 이제 방위 이동이라든지 뭐 창신 일동, 구로 노동자 복지관 뭐 이런 쪽들로 또 개발이 되게 되고요. 자, 지금 사유지 쪽에서는 역삼동에 지금 스포월드, 지금 이쪽도 뭐 어쨌든 간에 강남 쪽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185세대긴 하지만 관심이 있고요. 자, 대치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. 지금 코어랜이죠. 워낙 또 대로변의 입지들이 좋다 보니까 이쪽들도 조금 관심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공공 재개발 이번에 또 새로운 개념이 들어왔습니다. 자, LH하고 SH가 단독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. 자, 공동 시행자로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. 지금 뭐 그 재개발 쪽에 그러니까 한 서울에 한 100여 곳이 넘는데 이 중에서 사업성이 떨어져서 지금 안 되는 곳들도 해제된 곳들도 굉장히 많아요. 이런 곳들을 지금 LH하고 SH가 지금 들어가서 뭔가 사업성을 좀 높이겠다. 자,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행자가 관리 처분 시 산정되는 분담금을 그냥 끝까지 보장을 해주겠다. 그러니까 비례율을 뭐 그냥 105%까지 올려가지고 했다가 나중에 95%까지 떨어져서 추가 분담금을 내느니 차라리 비례율이 105, 95 사이라고 하면 한 100 정도로 해가지고 끝까지 뭐 분담금을 책임져 주겠다. 이런 쪽에 또 이야기가 있고요. 자, 희망을 한다라면 만약에 내가 조합원인데 분담금을 낼 돈이 없다. 자, 그러면 LH하고 SH가 분담금을 대납을 해주고 나중에 10년 동안 갖고 있다가 그러면 LH의 지분을 사든지 아니면 그것을 팔아가지고 청산 절차를 하든지 이런 쪽에 뭐 이야기도 나왔습니다. 자, 인센티브안도 이번에 발표가 됐는데요. 자, 착공까지 보통 일반적으로 뭐 말이 지금 10년이지 실제 뭐 서울 쪽에 재개발들 보면 뭐 10년이 아니라 뭐 20년, 30년 이러다가 해제되는 것들도 있잖아요. 자, 그런데 이번에 공공재개발 얘기가 나오면서 모든 것들을 다 그렇죠. 좀 짧게 진행을 해서 5년으로 단축을 하겠다. 야, 실제로 5년이면 거의 뭐 재건축보다 더 빠른 그런 시점이 되겠어. 그래서 시간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고요. 자, 또 하나는 용도 지역 상향시켜 주겠다. 뭐 2종 일반 주거를 3종 일반 주거로 바꾼다든지 그렇죠. 자, 이렇게 해서 용적률도 완화시켜 주겠다. 이제 높이는 거죠. 어쨌든. 자, 이렇게 해서 분양가 상한제 예외까지 이런 인센티브들이 쭉쭉쭉 나왔고요. 자, 또 하나가 이 부분이죠. 자, 지금까지 사업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힘들었는데 그렇다면 주택도시기금에서 총 사업비의 50%를 1.8%라는 완전 저리로 융자를 해서 이런 것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. 이러다 보니까 뭐 이제 이게 정말 뭐 괜찮을 수도 있겠네.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좀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있습니다.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해드리면은요. 자, 일단 공급 가격 같은 경우 이제 분양가죠, 일반적으로. 자, HUG가 지금 고분양가 관리 가격 수준으로 결정을,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는 아니더라도 HUG가 어차피 관리 가격으로 하면 뭐 거기에서 도찐 개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. 자, 최대 10년 동안 전매 제한, 최대 5년 거주 의무 이런 것들도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. 여기에다가 매수 심리 자극 우려되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금 당장 뭐 용산 쪽 지금 당장 얘기가 나왔잖아요. 발표 때 지금 나왔다는 얘기가. 자,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또 조합 정감 변경일 이후에 들어오는 그런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 시세로 분양을 하겠다. 자, 이렇다라면 이것이 또 뭐 그 지금까지는 사업 시행 인가가 나는 그 전까지인데 이렇게 앞으로 당겨버리면 결국은 이때 들어갔던 분들이 이렇게 뭐 전매 자체가 또 거의 안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공급 대책은 어떤 한쪽에서는 가격 안정화라는 부분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또 개발 호재라는 부분이 있고 또 재개발 쪽에서는 또 인센티브 부분도 있지만 또 규제라는 공공 쪽의 규제라는 부분이 있어 양측면을 다 보면서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추이를 잘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